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주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매우 중요한 판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 판결은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과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20년 7월 3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크게 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 갱신 요구권.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속 살고 싶어요 라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연장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는 한도를 기존 금액의 20분의 1, 즉 5%로 제한했습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 의무.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 거야 라고 해서 계약 연장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면 원래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소급 적용.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임대차 계약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들의 주장, 우리 권리가 너무 제한된다. 전국의 많은 집주인들이 이 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개인 집주인인 김씨, 박씨, 장씨부터 여러 부동산 회사들까지 총 13개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명확성 문제 제기, 법이 너무 애매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경우 5% 증액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권리 침해 문제, 우리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집인데 누구에게 빌려줄지, 얼마에 빌려줄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 집주인들은 회사 사무실이나 직원 숙소로 쓰려고 해도 실제 거주가 아니라서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소급 적용 문제,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계약한 건데 나중에 바뀐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세입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일치해서 집주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이 충분히 명확하다. 헌법재판소는 법 조문이 애매하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경우의 계산 방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총 보증금을 기준으로 20분의 1을 계산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5%를 계산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란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 권리 제한은 합리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경우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연장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거나 집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살아야 하는 경우 등에는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완전히 인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5% 범위에서는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당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과도한 제재가 아닙니다. 소급 적용도 문제없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은 그동안 계속해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끝난 임대차 계약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집주인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보호했습니다. 월세 전환 이율 위임도 합리적이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임대차 시장의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분배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소송 비용 분배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주인들이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즉, 집주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게 소송 비용을 물리는 별도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가 자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용이 분배되었습니다. 청구인들 집주인들 자신들이 낸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모든 소송 비용을 스스로 부담. 피청구인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가가 자체적으로 소송 수행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 즉 집주인들이 소송에서 지면서 자신들이 투입한 모든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전망. 세입자 보호 정책의 헌법적 정당성 확인. 이번 판결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가치 판단이 드러났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향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유사한 정책들이 도입될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입자 보호와 집주인 권리 보장 사이에 더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가 주거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집주인의 재산권 제한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라고 판단했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러한 균형을 적절히 맞췄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